애증, 가장 복잡한 감정. TV에서 어느 유명 가수가 거리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노래를 부르기 전에 자신의 가족사를 들려주었다. 그의 고백에는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그리움이 뒤엉켜 있었다. 평생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원망의 감정이 예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더군요. 더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미움을 덮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존재의 소멸은 대립과 갈등마저 잠재운다는 뜻일까? 그는 두어 번 마른 입술을 달짝거린 뒤 노래를 시작했다. 아버지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을 노래로 가름하여 허공에 풀어놓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중간중간 하늘을 올려다보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애증이라는 단어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다단하다. 나 역시 평소에는 어머니와 둘도 없는 친구처럼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지내지만 가끔은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서로의 기분을 망가뜨릴 때가 있다. 그런 날이면 반나절 정도 거의 말을 섞지 않는다. 어쩌다 이야기를 나눠도 묻는 말에만 단답형으로 대답할 뿐이다. 자식은 생물학적 창조자인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기대면서 성장하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둘 사이에 이따금 반목과 대립이 싹트는 건 왜일까? 자식은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자식을 낳기 전까진 미처 몰랐습니다. 라고 많은 부모가 입을 모으는 까닭은 뭘까? 신이 부모에게 자식을 보낸 이유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다. 라는 말이 있다. 부모는 자신이 가리키는 길로 자식이 걸어가길 원하지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세상에 나온 자식으로선 굳이 부모의 말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 자식이 부모의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이와 관련해 인간의 삶이 한 생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생을 거듭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흥미롭지만 서늘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들은 말한다. 전생에 연인으로 연을 맺었다가 원수로 헤어진 사람이 현생에 내 자식으로 태어나는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열렬히 사랑했으나 끝내 미워하며 이별했기에 이승에서 애증이라는 복잡한 감정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애증. 말 그대로 사랑과 미움이 버무려진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서로 사랑하는 만큼 때론 상처를 주고 서로 의존하는 만큼 때론 원망을 품기도 한다. 이때 부모에 대한 노골적인 원망을 터뜨리는 자식들은 불만과 불신이 섞인 얼굴로 부모의 구분 등을 은연중에 바라보며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린다. 난 정말이지 내 부모처럼 살지 않을 거야. 원망은 다른 감정을 밟고 위로 올라선다. 원망은 여간에선 마음의 바닥으로 가라앉지 않는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서로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감정이 사그라들기라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식들은 부모의 품을 벗어나기 위해 버둥거리거나 넓은 세계로 나아가겠다며 거창한 목표를 세운다. 때로는 치기 어린 자신감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손만 뻗으면 무지갯빛 낙원에 쉽게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 몇 가지와 자연스레 맞닥뜨리게 된다. 실은
부모처럼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넓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 못지않게 삶의 터전을 지켜내는 일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부모 역시 삶의 종착역에 다가갈수록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자신과 자식의 삶을 바라보며 뒤늦은 회한에 잠기기 마련이다. 왜 자식의 삶에 내 꿈을 심으려 했던 걸까? 누군가를 돌아보는 건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일인데 나는 왜 자식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한 걸까? 라고 말이다. 눈을 감는 순간까지 애증이라는 굴레에 갇힌 채